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 봅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은 0.5%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잡주나 뭐 이런 뭐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근데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유상증자의 규모예요. 첫 번째는 규모.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다가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목적이 어떤 건지. 일단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물량 부담이 생기죠. 물량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유상증자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시간에서 하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실제 공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누구나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정보를 내가 입수를 했다,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실제 공시를 발표한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시설자금 687억 원, 그리고 운영자금 187억 원, 그리고 채무상환 250억 원, 이렇게 해서 뭐 10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10% 정도의 물량인데, 여기 수량, 그쵸? 증자 전에 5천만 주잖아요. 5,200만 주. 그리고 증자한 물량이 500만 주, 즉 10% 정도를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유상증자입니다. 일단 성장을 담보하고 있고, 성장을 기반해서 시설 투자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주주하고 나눠 쓰겠다. 그쵸? 나눠줘라. 그럼 우리가 잘 사업해 볼게.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밑에 운영자금을 왜 그 주주한테 가져가는 거죠? 이런 부분은 조금 좋지 않은 내용이고, 채무상환자금 아주 좋지 않은 내용이다. 근데 기본적으로 운영자금에 대한 부분이 한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나쁜 유상증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일단 물량 부담이 생기고 주가가 내립니다. 물론 좋은 유상증자 막 성장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증자를 딱 해서 설비 투자 딱 하면 주가 폭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의도 자체가 조금 뭔가 있다. 이걸 보시면 되는데, 여기 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보면 실제 주주 구성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머티리얼즈, 여기가 자회사예요. 그리고 이 최창호가 지금 회장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최 씨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하나 머티리얼즈를 봐야죠. 하나 머티리얼즈. 이렇게 보면 하나 마이크론 외 6인. 여기 최한수가 있고, 최한수가 지금 뭔가 붙잡고 있는 그럴 겁니다. 그 최창기, 여기 하나 마이크론의 회장 있죠? 최상호의 아들이 이 사람일 겁니다, 아마. 자, 나이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 그 분기보고서에 보면 다 나옵니다. 밑에 쭉 내려보면 임원 여기 다 나와요. 여기 보면 일단 하나 마이크론을 기준해서 보면 이동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하나 마이크론의 대표이사. 그쵸? 근데 성이 다르죠. 여기는 뭐냐? 전문 경영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 12만 주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면 이 사람도 2만 주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자체는 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최창호부터 봅시다. 쭉 밑에 내려도 보면, 자, 여기는 하나 머티리얼즈인데 여기서 딱 보면 아마 여기는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봤죠? 최왕기라는 사람은 1969년생. 여기는 아들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면 전체적으로 사업 전략을 맡고 있는, 지금 일단 하나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밑에 최한수 있죠? 79년생. 이 사람이 차기 회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승계하는 과정에서 증여를 해야 되고,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가를 낮춰야 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근데 자, 이게 의도 자체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일단 아까 전에 보셨죠? 하나 마이크론의 증자를 하는데 여기 그 대주주 지분율이 27%가 되어 있어요. 27%만큼의 지분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실권주로 만든다?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이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 마이크론은 지금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HBM 관련돼서 성장하는 폭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삼성전자향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서 HBM이 조금 뒤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발생을 했느냐? 삼성전자에서요. 그쵸? 삼성전자에서 HBM에 성공을 하면 그 장비, HBM을 만드는 장비는 하나 마이크론에서 납품을 합니다. 후공정 장비는. 지금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후공정 패키징, 그쵸? 그쪽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강세를 보인 겁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보다 주가 상승폭이 더딘 건 사실이에요. 주가가 나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보다는 주가가 좀 덜 올랐죠. 근데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게 무슨 이야기냐? 자,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쵸? 그동안 뭔가 이 알게 모르게 아는 사람들만 아는, 이 내부자들만 아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그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해소가 됐다. 그렇죠. 승계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해소가 됐다는 겁니다. 악재가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렇다 그래서 유상증자 뭔가 제가 이야기를 한 그 내용과 같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악재가 소멸되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여기 보시면 지금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전에는 반도체가 사이클을 탔습니다. 그쵸?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그랬었는데 이 좋고 나쁨에 대한 편차가 너무 컸었던 거예요. 호황이 왔을 때는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뭐 낸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하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이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어느 특정 지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익의 폭이 대폭 증가합니다. 근데 하락했을 때는 나쁜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완전히 그냥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편차가 너무 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HBM이 나왔고 그리고 AI 반도체 시대가 오면서 성능 자체가 그쵸? 예전에 이 발전기에 있었던 그런 정도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를 기반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동작을 하고 있죠. 지금은. 근데 비메모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해졌어요. 그게 이번에 H100 호퍼 그쵸?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호퍼에서 발생을 한 거죠. 그게 H100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 성장은 하고 있다. 근데 증자를 했다. 물량 부담 생기는 거 맞다.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무엇보다 27%만큼 대주주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7%만큼의 금액, 대략 한 300억 정도의 금액이 대주주 단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 기반에서 보면 우리는 마냥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락하는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찾자. 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을 때 철저하게, 그쵸? 철저하게 매매하는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자, 내용 보시면 5월 19일, 그쵸? 오늘 5월 19일입니다. 그때까지 제 계좌 수익률은 540%, 그쵸? 540%를 만들어냈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했다는 점,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종목군들을 제가 매매를 했길래 이 정도의 성과를 냈는지 그거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 보시면 재룡산업입니다.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했다. 꾸준하게 내가 강세 구간에서만 매매를 해왔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그 고가 돌파하는 종목군들을 내가 잡지 않는 다음에는 그쵸? 매매 자체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쵸?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고가 돌파하는 종목만을 매매를 해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일진 전기나 그런 종목들을 보더라도 그쵸? 계속해서 수익을 발생시켰는데 올라가는 구간, 그쵸? 상승하는 구간에서 제가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요. 자, 결과 한번 보시죠. 16일 날 성호전자, 캠트로닉스, KBI 메탈,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내용이 진행됐고요. 성호전자,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급등하는 상황 나오고요. 물론 매매하는 과정에서 좀 크게 손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비중을 나누고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구조적인 내용에 대해서 갖춰놨을 때 이런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 여기 제가 마지막으로 매수한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3%씩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이 나왔고요. 그 밑에 캠트로닉스, 자, 캠트로닉스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만 공략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여기 22%씩 급등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뭐
완료된 매매를 보더라도 그쵸? 매도까지 완료된 매매를 보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DI 뭐 그런 종목인데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했을 때 뭐 26%, 22%, 18% 이런 식으로 수익을 꾸준하게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유상증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그쵸?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군들을 매매하는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잡는 건지 원리가 있겠죠. 원리는 하나 마이크론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단기는 2주 동안입니다. 2주 동안 수익 전환 시킬 수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 지금 유상증자로 인해서 월요일날 변동성이 터질 겁니다. 그 터지는 구간에 어떤 식으로 타점을 다 잡아야 되는지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마이크론 자, 마이크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2주라 그랬죠?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다. 하지만 의도 자체가 그쵸 시설 투자 자금에 많이 몰려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고 대주주주분 27% 내에서 납입이 이루어진다는 걸 가정했을 때 뭐 썩 이게 나빠야 되나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지금 시설 투자 자금 외적인 다른 부분 있잖아요. 뭐 채무상환 자금이나 그런 쪽 그쵸 운영 자금이나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한 60% 70% 정도는 대주주가 된다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보자. 그리고 변동성 터질 건데 그 변동성이 터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상황이 많이 바뀔 거라는 점. 그래서 가격대를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이랬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내용까지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